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실제로 어떻게 앱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 프로세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앱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라도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들이 앱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한창 앱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이유, 앱을 만들면 수입이 괜찮고 또 프라이빗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께서 앱을 개발한다, 또 앱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애플 앱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미 550만 개 이상의 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앱이 어딘가에는 이미 만들어져 존재할 수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서 비즈니스화 되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앱이 비즈니스화 되어서 이미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앱을 내가 개발하겠다, 아니면 앱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앱을 개발하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그런 앱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 어디에서 실제로 비즈니스화 돼서 우리가 그런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모바일 앱의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께서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앱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서베이 있죠. 서베이. 우리가 말하는 리서치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그 앱이 존재를 하는지, 또 그 앱이 비즈니스화 되고 있다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비즈니스화가 되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지, 그리고 그 앱이 성공을 거뒀다면 어떤 단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비슷한 앱을 만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 따져보셔야 되죠. 그것이 아이디어 수립과 리서치 단계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단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부분이 공대생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것까지는 잘 아세요. 하지만 리서치, 전략이라든가 경쟁 상대라든가 또 수입 창출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에 좀 약하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인가 여러분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혹은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경쟁 상대, 또 수입 창출 방법,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만 앱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냥 밤에 혹은 여러분께서 한가한 시간에 혹은 어떤 친구들끼리 어떤 취미생활로 앱을 만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앱 개발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다양한 전략이나 경쟁 상대, 또 마케팅 방법 등등을 리서치하시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서 비즈니스화 돼서 잘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화된 앱을 잘 서베이를 하시고 조사하시면서 혹시 단점이 없는지, 그 단점을 내가 보완하면은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와이어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앱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고 구체적인 기능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여러분께서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를 만들기 전에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서
이런 것들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기능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그려보시는 거죠. 그것이 와이어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혹은 나의 팀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께서는 갓 입문한 모바일 앱 개발자라면 다양한 서비스, 이를테면 GPS 서비스 혹은 카메라나 또 다양한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기능 등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그러한 아주 고급스러운 상위 레벨의 그러한 기능이라면 상당히 많은 기술이 요구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그러한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실제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해보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늘어나고 또 공정이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 시간 내에 공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 타당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의 타당적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만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앱을 개발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모델링 도구에 넣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어떤 메뉴를 타고 어떤 것이 실행이 되고 여기는 무엇이 제공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다음에 실제 디자인, UI를 설계해야 되겠죠.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UI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앱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또 앱을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그 디자인된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팀은 저는 다른 팀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팀들이 서로 다르게 서로 세퍼레이틀리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엔지니어들이 이 디자인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허술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벌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아이폰이 성공한 이유도 사실 디자인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이미 뭐 윈도우 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제공되고 있었지만 아이폰이 워낙 획기적으로 단순한 디자인, 편리한 디자인을 제공해 주었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디자인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앱을 개발하실 때에는 어떠한 기능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어떠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디자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있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실제로 보이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버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입력창을 만든다든가라는 것이고요. 경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어떤 메뉴를 타고서 어디까지 가는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타고 어떤 그 옵션을 눌러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개발과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개발과 테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개발이나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개발하는 경우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좀 중급의 어드밴스된 엔지니어가 개발하는 경우라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개발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간 것이 테스팅인데 이 테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사용자들은요, 테스팅이 잘 되지 않은, 그리고 필드 테스팅에 적용되지 않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은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몇 번 눌러보죠. 몇 번 눌러서 잘 안 되면 그냥 지워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개발을 한 다음에 테스팅에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시면 아주 고급스럽고 또 사람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배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리서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기술을, 그러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 내가 가진 기술의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런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iOS용 앱을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OSX를 이용한 그 스위프트나 아니면 오브젝티브 C를 이용한 그러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인컴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로 이제 엑스코드라든가 스위프트 그리고 오브젝티브 C와 같은 그러한 랭귀지를 사용하죠. 그런데 자바 같은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용되는 것이 최근에는 코틀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바입니다. 자바와 XML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마켓은 87%는 매우 높지만 인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스위프트에서 이런 애플에서 성공한 것들을 안드로이드로 가져오죠. 왜냐하면 이쪽의 마켓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든 것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의존적인 것들은 보통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기에서는 iOS, OSX, 엑스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자바라든가 XML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오브젝티브 C라든가 스위프트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이 스위프트 언어가 거의 코틀린만큼 혹은 파이썬만큼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 앱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플러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의 재사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 90% 이상이 코드가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랭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와 거의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것이 하이브리드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을 비교해 보시면 리액티브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되고요. 또 여기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C#을 사용해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거죠. 또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사용되는 다트라는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